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년 전 파혼을 겪었는데요.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연애는커녕 남자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만 했던 제가 별 생각 없이 덜컥 결혼을 결정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고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됐었네요. 남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영아, 넌 항상 열심히 바쁘게 살잖아. 나랑은 여유 있고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나도 바쁘기는 하지만 너하고 있을 때는 쉬는 기분이 들거든. 서로한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잖아. 밖에서 바쁘게 일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외롭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저는 살면서 저런 말을 처음 들어봤고 법을 전공한 남자치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마음이 끌린 게 컸죠. 처음부터 그래 결혼하자 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결혼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저는 남자와 양가에 인사드리러 갈 날짜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못 볼 꼴을 다 봤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이상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 남친의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소개해보자 마음먹게 됐네요.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들 벙찐 표정이었어요. 아영이 너는 결혼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네 언니 결혼해봐서 우리는 너는 결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결혼 기다릴까봐 결정한 거니? 그런 거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너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엄마 말이 맞다. 아영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안 그래도 너 제일 좋을 때 회사 일 돕겠다고 얼마나 기를 쓰며 살았냐? 우리는 너 꼭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네가 행복한 길 찾아.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나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남친 프로포즈에 좀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 혹시 걔가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청혼한 거 아니니? 나는 사실 네가 회사 사장 직함 달고 나서부터는 남자들이 네 능력만 보고 접근할까봐 좀 걱정이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걔 나 그냥 회사에서 팀장으로 알고 있어. 사장이라고 하면 주눅들까봐 말 못했지. 그러자 아빠는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뭐하는 놈인데 사장이라고 말하면 기가 죽을까봐 말을 안 한 거야. 너무 소심한 녀석은 별로인데.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일했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요새는 대학에서 강의해. 아직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꽤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공부벌레를 어디서 만난 거야? 우리 회사 상표권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분쟁 좀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법무법인 갔다가 이쪽 분야를 잘 안다고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거든. 그렇게 알게 됐지. 너 정말 그 변호사인지 교수인지 걔랑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엄마는 썩 내키지는 않는구나. 엄마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경준이 얘랑 하는 게 낫겠더라고. 앞으로 또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상하고 착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 결혼하려면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라고 말하자 엄마 아빠는 알겠다며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에요. 저랑 언니가 초등학교 때 친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친척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빠를 만나게 되셨어요. 아빠는 이혼을 해서 자식들하고 전처가 해외로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언니도 아빠를 좀 경계했고 사춘기가 되면서는 잘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아빠랑 친해졌고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됐는데요. 그만큼 아빠가 엄마와 저희한테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아빠 회사 제품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파는 바람에 수출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때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집도 힘들었어요. 부도가 날 뻔하는 걸 몇 번이나 겪고 아빠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국제상표 등록 같은 것도 알아보셨고요. 그러면서 해외 수출의 주력이었던 걸 국내에서도 팔아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저와 언니도 나서서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광고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저희가 아는 모든 걸 다 사용했다고 할까요? 책을 사서 포토샵에 관련된 걸 모두 독학해가면서 쇼핑몰과 광고 배너를 만들었거든요. 언니는 대학을 휴학했고 저는 아예 대학 시험을 미루고 그 일에 매달릴 만큼 저희 집안은 절박했어요. 또 아빠가 저희를 딸로 받아주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었던 걸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물론 아빠는 부모가 해주는 걸 갚는 자식은 없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 나도 아빠 사업에 한 주먹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금 회사 인원도 되게 많이 줄이고 인건비도 모자라서 새로운 일을 할 상황도 아니라며.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지. 나랑 언니는 젊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 그 마음은 너무 고마워. 너희 도움이 큰 것도 맞고 아빠가 돼서 자식들 학교 공부도 안 하게 하고 이 일에 이렇게 매달리게 한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니? 아빠, 걱정하지 마. 회사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그때 공부해서 대학 가도 되잖아. 맞아. 나도 좀 늦게 졸업해도 괜찮아. 아니, 차라리 여기서 나는 수익을 조금만 우리한테 주면 나는 그걸로 유학 갈게. 라는 언니 말에 아빠는 겨우 저희가 회사 일을 돕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더 신이 나서 온라인 판매에 나섰고 아빠 역시 조금씩 수출이 늘어갔어요. 국내에서도 매출이 해마다 올라가면서 아빠 회사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저는 완전 불이 붙어서 아이디어 만드는 데에 열중했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뿐 아니라 아이템을 만드는 데에까지 제 역량을 넓혀서 일을 했죠. 물건이 잘 팔리고 일이 잘 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고 뭐고 저는 완전히 회사 일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경영 관련 공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또래보다는 조금 늦게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 공부를 하고 사이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경력들로 외국 대학에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거죠. 하지만 저는 더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님 뜻과 달리 점점 더 실무를 하는 데에 재미가 들려서 결국 유학은 언니만 갔고 저는 계속 회사에 남아서 아빠를 도와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 남친을 만날 무렵 아빠 회사는 늘 불황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서 전보다 더 커졌어요. 회사가 안정을 찾았을 때 아빠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영아, 너 지금 당장 유학 갈 생각 없으면 회사에서 사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온라인 쇼핑몰 사장을 맡으면서 개발 일도 해주면 어떠냐. 한국에서야 제 나이에 대학에 안 가면 힘든 점이 있으니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 아직 유학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회사 일 좀 더 해보다가 유학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물론이지. 나 사실 유학 갈 생각도 별로 없어. 언니처럼 공부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디어 나누고 바로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내 적성에 맞거든. 물론 회사 전체 대표는 아빠였고 저는 자회사격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템 개발을 할 때에는 회의에 꼭 참석했고요. 제가 만든 굿즈들이 꽤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나온 직원들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죠.
바로 그 무렵에 전 남친을 만났던 거였고요. 하지만 남친은 자기와 동갑인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저 역시 굳이 제 직책을 밝히지 않았어요. 법무법인에 갈 때에도 저 말고 담당자가 명함을 건넸고 저는 그냥 옆 회사 인사만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남친은 제가 평범한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고요. 남친은 은근히 소심해서 자기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금세 움츠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귀면서도 제가 사장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걸 보면 저도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친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고 부모님은 긴장했지만 아주 모범생 같은 남친에게 잘 왔다며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아빠는 아끼는 위스키까지 꺼내서 직접 얼음을 넣고 따라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셨고요. 우리 큰애가 공부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허전하더군. 딸 하나 보낸 자리가 생각보다 커서 아영이는 좀 늦게 보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회감을 데려올 줄은 몰랐네. 자네는 계속 학교에 남아서 애들 가르칠 생각이라며? 네, 저는 학생들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리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구먼. 그래, 사람이 따뜻한 것도 좋은 점이지. 그렇게 남친이 인사를 하고 갔는데 부모님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너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야. 경준이라는 그 애 착해서라기보다는 겁이 좀 많은 거 아니니? 네 남친이고 사위 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네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결혼하는 게 정말 좋다면 네 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고민해봐라. 아빠가 볼 때는 네가 경준이 분위기에 좀 휩쓸린 것처럼 보여서 그런다. 알았어. 근데 내가 꼭 비혼으로 살아야지 했던 게 아니라서. 그럴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튼 나도 더 잘 생각해 볼게. 물론 반쯤은 진심이 아닌 말이었어요. 제가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 집을 가기 전 남친이 갑자기 이러더군요. 저기 우리 엄마가 원래 집안 같은 거 되게 따지거든. 물론 학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한국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엄마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해. 알았지? 왜? 우리 집이 뭐 이상한 거 있었어? 경준이 네가 볼 때 그래? 아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는 니네 부모님이 재혼하신 걸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아, 그리고 그날 우리 누나랑 매형도 올 거야. 두 사람은 우리 편 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부모님이 재혼했다는 게 누나 부부 응원을 받아야 할 정도면 남친 어머니는 겉모습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겠구나 감이 왔어요.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예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불청객 취급을 하듯 저를 바라봤어요. 남친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있었고요. 그저 자기 엄마 옆에 떨어져 서서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선 남친 집 거실은 휑했어요. 남친이 올 거라고 했던 누나 부부도 없었고 남친 아버지도 자리에 없었죠. 게다가 저를 현관에 그냥 세워두고 들어오라는 말도 없어서 잠시 어리둥절해서 있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더니 남친 어머니는 제 무릎을 찰싹 때리면서 어디서 낡은 슬리퍼를 가져와 제 앞에 던지듯 놓더라고요. 그거 신고 여기 와서 앉아봐라.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챈 저는 남친을 다시 한번 보았고 남친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제 상황을 외면하고 부엌 식탁에 가 지 엄마 옆에 앉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을 탁 접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나가고 싶었지만 도대체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부엌 식탁 앞에 앉았어요. 정말이지 그 흔한 차 한 잔도 내놓지 않고 자기네 앞에만 물컵을 놓고 마시는데 이건 딱 봐도 저랑은 결혼 못한다는 신호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집에 오라고 한 거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대로 알고 아가씨 스스로 포기해줬으면 해서야. 우리 집 얘 누나는 변호사고 경준이는 법대 강사잖아. 애들 아빠도 법대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셨어. 나도 대학 나왔고 우리 집안은 정말 다들 얌전해서 결혼생활 복잡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 누나도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데 이게 다 내가 결혼 전에 상대 집안을 하나하나 살펴봐서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마당에 일륜지대 사려는 애들 결혼을 시키면서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말이야, 아가씨네 집안은 또 볼 것도 없어. 경준이 얘는 철이 없고 심약해서 아가씨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휩쓸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니, 요새 이혼하는 사람들이 흉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혼이라니, 재혼이라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풍이라는 게 왜 있는데? 나는 우리 경준이가 그렇게 막산 집안에 들어가서 사위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고 그런 집 며느리 들어오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해. 그리고 아가씨도 사이버대야? 그런데 나왔다며? 그걸 학력으로 쳐주기는 해? 아니,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회사에 취직은 했는지 몰라도 잘 나간다는 대학 나온 애들도 회사에 붙어있으라고 용을 쓰는 세상에 내가 아가씨 그딴 학력 믿고 어떻게 내 아들하고 살라고 해. 막말로 아가씨 회사 잘리면 우리 애가 집안 먹여 살리는 거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아가씨 학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도 집안이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경준이 아가씨가 포기해. 돌려서 말씀 안 하시니 편하기는 하네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결혼은 저보다는 아줌마 아들이 더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뭐라고 똑똑하신 아드님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아줌마 말대로라면 법대에서 강의하는 아드님이 사이버 대학 따위 나와서 일하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데 그런 사람이 왜 저 하자는 대로 하나요? 저야말로 법대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착하고 따뜻한 것 같아서 잠시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되게 완벽해서 다른 집들이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야말로 아줌마 말씀하시는 거 딱 보고 이 집 아들은 착한 게 아니고 주눅이 든 거구나. 그런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했고요. 남의 사정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박함은 저희 집안하고 안 어울리겠네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품격, 인격 이런 거는 전혀 갖추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상견례니 결혼 준비니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요. 뭐 제가 선물 준비해온 것도 어차피 받을 생각 없으시죠? 그럼 이것 다 도로 갖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가자미 눈을 뜨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경준아? 쟤 못 배운 만큼 성격도 이상할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저게 어른한테 하는 버르장머리니? 엄마 말 들어서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뭐 있어? 쟤도 결혼할 마음 없다잖아. 그러니까 너도 마음 접어. 네, 그건 저 간 다음에 두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줌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것도 아들이 좋아한다고 인사시키라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렇게 제가 남친 집을 나와서 차를 세워놓은 주차장으로 가는데 남친이 바로 뒤쫓아 나오더라고요. 남친은 제 손목을 붙잡고 아주 방방 뛰었어요. 아영아, 내가 그랬잖아. 어른들은 원래 저렇다고. 넌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다는 애가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어른들 비위 하나 못 맞춰? 우리 엄마 내가 아까워서 오늘 지르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하라고. 아니, 이해하라는 게 이런 거였어? 난 이해 못해. 어떻게 남의 집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 결혼은 너랑 하는 거지만 내 시댁이 되고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라면 계속 엮여야 되잖아.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무시당하면서 계속 살 생각 없어.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너보다 좋은 대학 안 나와서? 법대 안 나와서? 우리 부모님이 재혼해서? 지금 내가 참는다고 과연 저런 사고방식이 고쳐질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놔. 내가 계속 엄마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 널 보자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네가 좀 참아줘. 야, 너도 참 너다. 너 아까 내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니네 엄마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엄마를 설득할 거였으면 나랑 만나기 전에 하던지, 아니면 아까 그 자리에서 니네 엄마가 나 모욕할 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너 완전 엄마한테 꼼짝 못 하던데 무슨 설득을 한다는 거야. 됐어. 이거 놔. 제가 손목을 뿌리치고 돌아서자 남친은 제 앞을 막았어요. 너 나 좋아한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날 좋아하면 이런 건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날 봐서라도 엄마한테 죽는 신용 좀 해줄 수 있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좋아한다면 널 위해서 어떤 모욕도 참아야 된다고? 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널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그거야. 솔직히 니네 집이 우리 집보다 딸리는 건 사실이잖아. 뭐가 어쩌고 저째? 딸려? 우리 집이? 참나. 정말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한 말의 진짜 뜻을 알겠더라고요.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그 말의 진짜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지나간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착각이겠더라고요. 나는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너네 엄마보다 품격 있고 인품 있는 분들이야.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셨거든. 야, 내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그게 있을 수 있어? 법대 나온 사윗감이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오늘 열받으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지. 아무리 네가 오늘 처참하게 깨졌다고 해도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건 진짜 아니지. 이러지 마. 와, 너 진짜 착각 어마어마하구나. 그래, 니네 엄마한테 니네만 잘났다고 그렇게 세뇌를 당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너네보다 나아 보이겠니?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랑 왜 결혼하려고 했어? 진짜 내가 좋은 거 그게 다야? 당연하지. 네가 좋은 게 제일 큰 거 아니겠어? 물론 네가 좀 딸리긴 해도 그러니까 나한테 큰 소리도 안 칠 것 같고 나도 기펴고 살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이제 알았네. 내가 만만해서였구나. 네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 내가 제일 편한 거. 편한 건 사실이지만 만만하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편하기만 하다고 결혼하겠어? 너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잖아. 그런 면도 없진 않지. 나 지금 딱 알았는데 너 네가 강사로 밥벌이 적어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착하고 순수하게만 생각했어. 물론 결혼할 때 상대 능력 보는 거 당연해. 근데 너는 좋아한다는 것보다 네가 뒤에 갖다 붙인 말들이 더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다. 내 말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좀 어때서?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너 좋아해 주잖아. 야, 됐거든? 너 같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나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이대로 헤어지자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친은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좀 했다는 말도 했지만 원래 사람은 그럴 때 본심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날 좋아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듯한 사고방식은 너무한 거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남친은 자기가 저한테 사준 걸 다 도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사줬던 건 14K 목걸이 귀걸이 세트와 립스틱하고 작은 가방 하나가 다였어요. 그것도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걸 몽땅 포장해서 보내면서 그만큼의 돈까지 그 인간한테 계좌이체 해버렸어요. 제가 많이 써서 어쨌네 저쨌네 말이 많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남친은 제가 사준 선물을 하나도 돌려주지도 않았고 거기에 들어간 돈을 보내주지도 않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남친한테 사준 게 더 많았거든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남친은 치사하기도 했고 참 속 좁은 사람 같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 없던 일로 하겠다니 오히려 더 좋아하셨죠. 원래 제 결혼을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다 떨쳐버리고 더 일하는 데에 열중했어요. 일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반려자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마음에 전 남자친구의 존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느 날 법무법인 대표가 자기 생일 축하 모임에 저희 부모님과 저를 초청했어요. 그 법무법인이 지금은 꽤 컸지만 처음 저희 회사와 같이 일을 할 무렵에는 규모가 작았거든요. 대표는 저희가 아예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던 걸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아빠가 소개해준 기업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그 대표는 로스쿨에 강의도 갔는데 아빠가 그 대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우수한 사람한테 장학금도 조금씩 주고 있었어요. 대표님, 따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꼭 제 생일에 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대표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하죠. 항상 앞에 나서기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기도 하세요. 요즘은 좀 드러내셔도 미덕인 세상입니다. 초대해주신 성의 봐서라도 저희가 가야죠. 우리 아영이랑 집사람이랑 가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생일 파티에 가서 저는 전 남친이 자기 부모님과 온 걸 딱 보고 알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 저런 인간이 있었지 하고 불쾌했던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전 남친을 만났던 게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니까 어찌 보면 대표의 생일 파티에 온 게 당연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친은 절 보더니 꽤나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친 어머니도 나중에 저를 알아보셨고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 너 같은 게 여기로 어떻게 왔어? 하는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획 돌리고 다른 데로 가서 남친 아버지한테 뭐라고 속삭이는데 저를 흘끔흘끔 보는 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저희 자리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온 걸로 착각한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어서 자리에서 일으키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우리 아들 여기 오는 거 알고 온 거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경준이랑 딱 끝낸 척하고 그동안 경준이가 쓴 돈까지 보냈다더니 이런 식으로 우연히 만난 척 다시 우리 아들 꼬셔보려고? 허림없어. 역시나 부모가 막 사니까 자식도 똑같네. 우리 나이에 재혼이나 하는 부모 안 봐도 뻔하지. 당장 나가. 여기 아가씨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니야. 저 대표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땡땡 법무법인 대표에 우리 아들로 학교 로스쿨에 강의도 나오신다고. 엄마 아빠는 하도 황당해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친도 놀라서 뛰어왔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남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려고 할 때였어요. 대표님이 저희 자리에 오자 남친 어머니는 얼른 안면을 바꾸고 화난 표정으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저희 아빠한테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죠. 아우 대표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사모님하고 따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네요. 제 나름 청석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딸이 선물 준비해 왔어요. 그 말에 제가 대표님한테 준비한 선물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아예 넋을 놓은 사람처럼 입만 딱 벌리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표님이 가고 난 후에 아빠가 남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우리 애랑 결혼 얘기 오갔던 경준군 어머니시군요.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영이는 대개 아드님 생각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영이 너 저 어머니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였구나. 그런 말은 왜 안 했냐? 진작에 했으면 나랑 네 엄마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 경준군이
땡땡 대학 강의 나가죠. 대표님이 거기 로스쿨 강의도 나가시고요. 제가 거기 로스쿨 학생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법무법인 시작할 때부터 저희 회사 일을 하셨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허리를 숙이고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자기가 큰 실수한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남친도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 부부가 재혼을 했다고 막 살았다고요? 저희한테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미안해하며 잘 지내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단하는 집안이라니. 우리 아영이가 결혼 안 하기로 한 게 천만 다행이네요. 너 경준이 맞지? 얼른 니네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엄마의 화난 목소리에 남친은 어쩔 줄 모르며 자기 엄마 팔을 붙잡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였어요. 아영아,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속상했니? 아우, 그러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저기 저희가 사돈도 될 뻔했는데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해요? 저희가 여기서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오해요? 우리 아영이 끌어당기고 막말했잖아요. 지금 어디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화가 난 엄마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도 우리 쪽을 쳐다봤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하며 굽신거렸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따님한테 했던 말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한 말을 어떻게 없던 걸로 해요? 이봐, 너 얼른 니네 어머니 모시고 저리 가라고. 그제야 남친은 얼른 자기 엄마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사람들이 계속 쑥은대자 결국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그대로 파티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얘, 너는 저 집 엄마가 너한테 했던 거 왜 말 안 했어? 알았으면 저놈의 옆였네 가만두는 거 아니었는데. 아, 진짜 남의 귀한 딸을 뭘로 알고. 내가 속상해서 정말. 괜찮아 엄마. 다 지나간 일인데 뭐. 난 다 잊었고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엄마도 신경 쓰지 마. 아빠도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남친이 회사 전화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가 내 전화 다 차단해 놓은 것 같더라. 전화 안 되고 문자도 안 있길래 이렇게 연락했어. 저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도 네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부탁 하나만 할게. 법무법인 대표님한테 내 이야기 이상하게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네 부탁을 왜 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잘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듣겠어? 그러지 말고 한번 봐주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야, 너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자꾸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어? 한 번만 더 전화해봐. 그럼 진짜 대표님한테 다 말해버린다? 그러자 그 인간은 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친이 학교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저는 모르고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학교에서 평가가 달라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잘하면 계속 거기서 강의를 할 거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겠죠. 아무튼 저는 시간이 지났지만 뜻하지 않게 남친과 남친 어머니한테 한 방 먹인 것 같아 내심 통쾌하기도 하고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 누가 될지 몰라도 웬만큼 괜찮은 집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엄마가 상견례 전에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수모를 준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하면서 이 나이가 됐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비혼은 아니었는데 저 일을 겪으면서 결혼에 부정적이 된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게 변했다고 하지만 또 드라마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시댁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 능력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